우리 시댁은 아침 6시 하루를 일찍 시작하신다. 그래서 시부모님 생신과 명절과 같은 안부 인사 전화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 1시간 사이에 안부 인사 전화가 와야 정상적으로 전화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침 7시 8시를 넘어 전화가 오지 않으면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신다. 나는 시댁의 아침 시간인 그 1시간 사이에 전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명절 아침 6시 7시 사이는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다행이다. 반대로 내 생일에 우리 시어머님은 거의 같은 시간 아침 8시에 매년 생일 축하 전화를 주신다. 이때가 내 출근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생일 축하 말과 함께 생일 선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을 보내주신다. 내 생일로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간병보험을 알아봐 달라고 하셨다. 어머님 또래분들이 실비보험이 기본이고 지금 간병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고 다들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신다. 우리는 시댁과 친정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저렴하기에 어떤 것을 구매할 때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라고 말을 해서 어머님께서 간병보험도 알아봐 달라고 하신 것이다. 요새 어머님 또래에 왜 간병보험이 필요하고 가입하려고 하시냐고 여쭤보았다. 어머님은 동네분 한 분 이야기를 해주셨다. 남편분이 뇌경색이 심하게 와서 그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60대 남편분이 쓰러지자 그의 아내분은 다니는 공장 일자리도 그만두시고 10여 년을 간병을 하셨고 12여 년 동안 병원비 간병비 부담이 커 가지고 있던 시골집을 팔고 조그마한 월세로 이사하셨다고 한다. 그 집 하나 있는 자식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할 수도 없고 병원비 간병비 등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 어머님이 아프면 서로 간병하고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을 들어갈 것이라고, 병원비 간병비 등을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간병시키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조금 모아둔 돈으로 간병비 보험을 들어 보험비를 내면서 나중을 위해 간병비 보험으로 지원받을 생각이라는 것이다. 간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다. 효자라도 부모가 병에 걸려 장기간 간병하는 상황이 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 버티지 못하고 간병도 소홀하고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 40대는 시댁과 친정 부모님들 때처럼 자식이 그들의 부모를 돌보는 세상이 아니다. 지금 60대 70대 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직접 돌보았으나 자신들은 자식들에게는 돌봄이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고 또 바라지 않는 세대이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간병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지금 60대 70대 세대들은 실제로 간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을 경험해 본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간병 비용은 하루 평균 15만 원이라고 한다. 한 달 기준 450만 원이 간병 비용으로 지출돼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발생한다. 간병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간병 비용이 발생한다. 환자가 장기 요양 등급에 포함된다면 하루 4시간 정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시간과 야간 휴일에는 온전히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해야 한다. 간병을 하는 즉시 경제적인 부담이 지출되고 더욱 좋지 않은 건 간병을 하는 보호자도 골병이 든다는 것이다. 간병 활동에 가장 힘이 든 것은 환자의 배변 보조이고 그 다음이 환자의 체위 변경과 환자를 옮기는 것이라고 한다. 환자의 대소변으로 매번 기저귀를 갈고 환자가 욕창이 있다면 하루 2시간마다 체위 변경시켜 주어야 하며 환자의 운동 보조 등을 위하여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이 반복적이다. 보호자인 간병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허리 요통, 어깨, 손목과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고 간병을 하다가 보호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도 커 골병이 든다는 것이다. TV를 보면 가족을 간병하는 10대, 20대인 친구들도 있는데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은 또래보다 삶에 대한 불만족, 정신적인 우울감이 10배 이상 달한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무섭다. 만약 우리 부부 중 한 명이 간병을 해야 할 만큼 아픈 경우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남의 일, 먼 미래 일도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내 남편 혹은 내가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환자가 가장 편애하는 집에서 끝까지 돌봐야 될까?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야 하는 걸까? 나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져야 하는 걸까?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나는 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약속을 했고 우리는 서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부가 되었다. 평생 나 하나를 보고 나를 위해 살아준 남편을 혼자 아프게 할 수 없기에 나는 내가 간병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 간병하게 된다면 생활비와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직장을 다녀 간병인을 둔다면 간병 비용으로 매달 300에서 400만 원을 지출하게 된다면 지금 재정적인 상태로는 경제적 부담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다. 간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이제는 간병에 남편도 아내도 없다는 말이 생기는 현실을 마주해 본다.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인터넷으로 다양한 보험사의 간병보험 상품을 비교했고 간병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체크하고 어머님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40대 나이대에 맞는 우리 부부의 간병보험도 알아보고 있다. 더불어 현대판 효자라고 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 제도도 알아보았다. 늙고 병든 환자들은 임종 직전 마지막 순간은 요양원,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나도 남편과 정든 우리 집에서 우리의 끝을 마주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식 없이 딩크로 사는 우리 부부는 건강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수도권 집 2채 중 1채는 병원비를 쓰고 남은 비용은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 가장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남편과 나는 손붙잡고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고 싶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켤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